마지막 개척자는요, 이 같은 텔레그램 게임 플랫폼을 선도하고 있는 디랩스 게임즈의 권다희 전략 총괄 디렉터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텔레그램 게임 시장 개척기를 통해 글로벌 마이크로 플랫폼의 가능성과 도전을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렉스 게임즈의 전략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권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여기 초청해주신 바이낸스 24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저희가 텔레그램 게임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을 하고 있는 디렉스 게임즈라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메신저 앱 기반의 게임을 개발하면서 겪어왔던 과정들을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다음 슬라이드는 사실 제 소개인데요. 저는 디렉스 게임즈에서 정말 전략 총괄 디렉터로 지금 디렉스 게임즈가 설립된 지 한 2년 반 정도가 됐는데 초창기부터 함께 들어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디렉스 게임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회사 소개를 먼저 조금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4시 33분이라는 게임 회사의 자회사고요. 전 현재 4시 33분에 이사님으로 계시고 넥슨 전 대표로 취임하셨던 권준모 이사님이 설립하신 웹실 게임만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이고요. 저희는 사실 모바일 게임의 노하우를 가진 4시 33분의 노하우를 살려 거기에 신기술인 블록체인 게임 그리고 사실 메신저 앱 기반의 게임으로 되게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복심스타 X라는 게임이랑 준비 중인 게임으로는 라그나로크 리브레라는 라그나로크 IP 기반의 게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게임 서비스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는 메신저 플랫폼, 사실 아까는 텔레그램으로 소개를 많이 드렸지만 라인에서도 저희가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게 된 계기, Y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 안에서 저희는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하게 된 전략적인 방향성 전환을 작년에 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 그리고 지금 현재 게임을 런칭하고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어떤 과정들을 겪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단계적으로 나눠서 사실 스토리텔링이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굉장히 새롭게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어떤 결정들을 했고 사업적으로 어떤 방향성들을 보면서 진행을 해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오늘 공유해드리는 자리가 되려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요건 들어가기 전에 저희 좀 설명을 드리자면 2년 반 정도 전에 디렉스 게임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대한 기회를 보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가지 게임, 럼블레이싱 스타라고 하는 이전에 카트라이더 PD님이 만드신 레이싱 게임이 한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메타벌츠라는 애니메 액션 RPG 게임 그리고 스페이스 프론티어라고 하는 우주 테마의 서바이벌 크래프팅 장르의 MMORPG 이렇게 3가지 게임을 가지고 블록체인 시장의 신기술을 접목해서 좋은 게임들 서비스하겠다 하는 톡으로 일단 4시 33분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웹3 게임들에 집중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메신저 기반의 게임을 했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하면 NFT 게임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임들을 사실 그때 성행하고 유행하면서 저희가 뛰어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NFT 컬렉션을 중심으로 저희 몇 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리고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처음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NFT 컬렉션 판매를 했었고요. 이때 실제로 초기 커뮤니티 저도 굉장히 잘 보였고 NFT 판매도 저희가 시작 2분 만에 완판을 했었고 오픈시라고 하는 NFT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팝 1등, 캔디 1등 이런 것들을 찍으면서 굉장히 좋은 시작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나니까 저희는 알게 된 게 이 사람들은 게임 유저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투기적인 그런 부분으로 엮여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사실 커뮤니티도 저희 초기에는 게임하는 유저들을 모으고 싶었지만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면서 저희 첫 게임이 럼블 레이싱 스타를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럼블 레이싱 스타를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사실 웹체인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는 않았고 아직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히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웹체인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플랫폼도 없고 사실 스팀에서도 금지가 되고 에픽 게임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더 낫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렵고 구글 애플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이 어떤 기준으로 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일단 자체 플랫폼으로 출시를 했었고 웹3 네이티브한 마케팅으로 유저들 모델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유저 모델이 굉장히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존 마케팅 문법들이 접근하지 않고 웹3 게임하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한정적인 유저풀이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접근성과 노출을 어떻게라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를 하기 빠르게 방향 전환을 생각을 했고 한 두세 달 정도 걸려서 모바일 버전으로 폰팅을 해서 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유저들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문제가 됐던 거는 구글 앱스토어에 올라가면서 블록체인 기능들을 저희가 신기술이라고 생각해서 붙여놨던 것들은 또 분리해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기능들을 액세스하려면 웹사이트로 또 들어가서 해야 되고 그러면 유저 경험들은 또 더 좋아지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질문했던 것 같아요. 진짜 유저들 저희가 타겟 해야 되는 유저들은 또 저기 있을까? 이 유저 모기도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그동안 하는 경험을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돼서 저희 메신저 플랫폼들에 처음 주목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첫 시작으로는 저희가 사실 메인 프로젝트는 아니고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의 개념 이 웹3 쪽에서는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거의 소셜이나 사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쪽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플랫폼을 제공한다. 게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초기부터 저희가 보고 있어서 한번 저희 이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그 내션 3분의 월드게임 스포츠스타라는 야구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의 IP를 가져와서 좀 빠르게 한번 뭔가 내볼까 해서 야구랑 그 카드 배팅을 조금 접목시킨 게임이 기가치 배팅하는 게임을 저희가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텔레그램 시장에 마케팅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 이런 좀 도전적인 마인드로 가볍게 있었던 건데 생각보다 이 게임을 통해서 텔레그램 게임이 얼마나 유저들에게 빠르게 도달하고 앱 설치 없이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쉬워지고 이런 경험들을 좀 겪다 보니까 이쪽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사실 작년에 텔레그램 게임들이 좀 크게 터졌었어요. 이게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미지가 나코인이라는 게임의 이미지인데요. 이게 굉장히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좀 바이럴이 됐었어요. 이 코인 이미지를 탭하면 바로 토큰이 쌓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주고 그 토큰을 나중에 받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져라는 게임인데 이렇게 두들기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메시지이 굉장히 유저들한테 바이럴을 했었고 그걸로 이 텔레그램 게임이라는 플랫폼 자체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유저들이 많이 응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사실 작년 2024년 웹3 게임 쪽에서는 텔레그램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이쪽 아래 이미지는 햄스터 컴뱃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지금 1,500만 유저요. 1억 5천만 유저들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그 세 번째로 빠른 앱이라고요. 1위는 그 인스타의 스레드라는 앱이고요. 2위는 이 포켓몬고라는 게임인데 거기에 세 번째로 이 텔레그램 앱 중 하나 이 햄스터 컴뱃이 등극을 하게 돼서 정말
사실 이제 온보딩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효과를 저희는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이제 유의 깊게 보고 있었고, 그때 저희 분명히 블록체인 컨퍼런스 같은 데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데를 가면 이제 펀이라고 하는 이제 펀이 텔레그램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요. 그쪽 부스에 사람만 엄청 몰려있을 정도로 인기가 되게 대단했던 걸 이제 직접 몸으로도 느끼고 실제 이제 유저 수나 이런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걸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고, 사실 이제 단순하게 이제 온보딩이 쉬워질 것뿐만 아니라 사실 웹3 게임으로서 유저들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현실적인 경로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가능성을 인지하고 나서 바로 방향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게, 저희는 이제 사실 1년 넘게 개발하고 있던 굉장히 큰 게임들이 있었고, 이 메타버스라는 캐릭터 컬렉션 액션이라든지 스위스 프론티어라는 게임 1년 넘게 개발을 했던 그런 게임들이고, 그래서 사실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졌던 이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이 방향 전환을 하기로 그 마지막 계기가 됐던 게, 역시 이제 약간 사업적인 결정들을 하는데 사업보다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에, 저희가 그때 이제 사실 펀쪽 그 관계자분들과 좀 연결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펀 파운데이션, 텔레그램 블록체인 파운데이션의 초기 멤버였던 저스틴이라는 분을 소개를 받았고, 이분이 사실 한국계 캐나다 분인데, 펀이랑 텔레그램 쪽은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그쪽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폐쇄적이고 좀 인서클적인 성향이 많이 있어서 또 그 부분도 하나의 고민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되게 운이 좋게도 이렇게 기인을 만나서 또 핵심 인물들과 얘기를 하고 그쪽에 이제 비전들을 좀 들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정말로 좀 돌파구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연결을 통해서 폰 쪽의 벤처 쪽이 이제 폰 벤처스 쪽의 투자를 함께 받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방향성 전환을 위한 결정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 전환에서는 저희가 이제 꽤나 가능했어요. 2024년에는 굉장히 이제 하이퍼 캐주얼 게임들이 이 텔레그램으로 유저들을 온보딩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다면, 그 이후 이제 이 미니의 게임이라는 게임 플랫폼을 경험해본 유저들이 하이퍼 캐주얼로는 리텐션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경험을 한 유저들을 바탕으로 미드코어 게임들, 그리고 이제 좋은 IP를 가진 건 저희가 이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큰 장점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미드코어 게임, 푸른 IP를 가진 미드코어 게임으로 이 시장에 도전하자라는 방향성을 꽤 뾰족하게 정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드코어 게임은 그래도 하이퍼 캐주얼이나 캐주얼 게임만큼 온보딩은 쉽지만, 그래도 이제 리텐션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의 이제 성장 요소들과 깊이가 있을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성을 좀 정립을 했었고, 그래서 두 개의 게임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목심사 X라는 게임은 내시한국의 목심사라는 게임을 가져와서 지금 그 메신저 앱을 위해서 다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수정을 하고 블록체인 요소들을 다 꽂혀서 이제 출시를 2월 10일 날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또 라그나로크 IP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라그나로크 아이드 RPG 게임을 또 가져와서 이 텔레그램과 라인, 사실 라인도 이제 메신저 앱을 하고 있어서 텔레그램과 라인 출시를 했다라고 이제 굉장히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제는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텔레그램으로 가자라고 방향성을 정하고 나서 라인도 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확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라인은 사실 작년에 라인도 블록체인이 있었고 인피니시아라는 블록체인이 있었고 카카오에는 컴페이젠이라는 블록체인이 있었는데, 이제 두 개 합병해서 카이아라는 체인을 런칭을 했었고, 그 위에서 이제 라인
그 라인 메신저 플랫폼에서 카이팅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게임과 웹3 게임 생태계를 키우겠다라는 전략을 좀 내세워서 저희도 이 흐름에 발맞춰서 또 굉장히 빠르게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라인에도 이제 같이 공식 출시를 해서 게임을 서비스하자라는 전략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했었고 사실 이쪽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들과 그런 발표된 변화들에 되게 발맞춰야 했던 게 저희는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복싱스타 방향 텔레그램으로 방향성 전환을 하기로 한 게 11월이었고 라인 플랫폼이 런칭한 게 1월이었고 복싱스타 런칭한 게 2월이었으니까 저희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움직여서 대응하고 개발하고 런칭하고 진행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 이제 텔레그램과 라인을 다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메신저 플랫폼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꽤나 명확한 것 같아요. 이제 럼블레이싱 스타를 서비스하면서 가장 제조를 많이 하는 구간은 다운로드 구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설치 없이 그냥 로그인도 없이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소셜한 기능들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게임이 떠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웹3 게임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플랫폼 안에 지갑이 바로 연결이 돼서 이것도 스크린을 아이디 또 이제 보안용으로 이메일 정도만 있으면 지갑도 바로 생성해서 연결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유저 온보딩이나 유저 로그인이나 웹3 연결이나 온보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다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실행 과정에서 저희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적인 시작과도 조금 많이 이슈가 있었고요. 이 메신저 플랫폼 위에서 이제 운영하는 게임들은 그 브라우저 기반 게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원래 게임들을 다 유니티로 만들고 있던 환경에서 웹GL로 코팅을 하는 이게 브라우저 환경에서 그 이슈 없이 다 잘 돌아가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데 많이 집중을 하고 이쪽에 추적화된 개발을 하지 않다 보니 저희도 굉장히 오토마이제이션을 많이 했었어야 했고 사실 이제 위챗에서는 이 위에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쪽은 그런 추적화를 위한 또 게임 프로덕트를 써서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추적화를 하고 특히 iOS, 안드로이드 메모리 용량 차이가 굉장히 커서 브라우저 기반에서 iOS가 특히 이제 메모리 이슈 해결하고 추적하는데 애를 되게 많이 먹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딩 시간이나 이제 각자 이제 라인과 텔레그램 이런 쪽에 다 좀 다르게 서비스를 하는 것들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고 기술적인 이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 게임 플랫폼 자체가 너무 신생이다 보니까 운영 환경이나 초기 단계 플랫폼의 이제 정책도 계속 바뀌고 문서도 계속 바뀌고 뭔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제 그 플랫폼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이제 사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는 결제 기능 자체가 작년 한 중반쯤에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기능도 작년 한 가을쯤에 생각한 것 같고 라인 자체는 1월에 출시한 플랫폼이다 보니 이전에 이제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던 곳들도 많이 없었고 리소스나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한 환경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초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엿보고 거기에 도전하는 만큼 조금 이제 필요했던 과정들이 아닌가 이제 필수적으로 겪어야 했던 과정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플랫폼 운영사들에게 우리 이런 것들을 원해요라고 이제 설득하고 협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조금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의 이제 그 피스가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복싱스타 S를 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유저 수는
출시 7일 만에 50만 유저 이상을 달성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전에 이 텔레그램에서 출시했던 그런 하이퍼 캐주얼이나 캡투와 우리의 게임들에 대해서 또 훨씬 더 높은 인게이지먼트 수치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블록체인 온보딩도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지갑 연결까지 조금 세무스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모니터링 가능성이 이루어졌다는 걸 봤지만,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저희가 출시한 지 3달 정도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좀 유기적으로 많이 바뀌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흥미로웠던 점은 또 라인이랑 텔레그램이랑 같은 이제 메신저 기반의 게임을 운영하면서도 유저 프로필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라인은 특성이 이제 일본이나 대만, 태국 이런 이제 라인 주요로 사용하는 국가들에 있는 기능들이 또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파이팅 해야 되는 전략도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오히려 실제로 웹3 유저들보다는 이제 게임을 즐기러 들어오는 유저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 오히려 텔레그램에서는 조금 더 진한 성향의 웹3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텔레그램의 작년에 그 웨이브로 인해서 온보딩이 많이 됐기 때문에 텔레그램의 유저 성향은 오히려 블록체인 게임과 약간 크립토 그런 성향을 가진 유저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옥진스타 리그에 지금 이제 라그나로크 리그의 출시를 또 이번 여름에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오늘 일단 발표는 조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사실 이런 새로운 그 플랫폼에 도전하고 새로운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이제 도전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과정들을 겪어왔고 어떤 이제 의사결정들을 내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조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일단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좀 도움이 되는 그 뭔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새로운 플랫폼의 게임을 이제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과정을 겪어왔는지 이런 걸 들으면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